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실시하는 2020년 상반기 컨설턴트 연수 프로그램 주제 3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 운영을 말씀드릴 오산대학교 배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처음 기초교양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컨설팅 위원님들을 위한 기초교양교육 컨설팅 추진 절차, 그리고 다음 주제는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의 진단 항목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아울러 컨설팅 위원님들의 프로그램 활용 편의를 위해서 15분 정도 영상 2개로 나뉘어서 녹화하였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기초교양교육 컨설팅 추진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과 교기원의 관계에 저희 컨설팅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대학에서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교기원에서는 컨설팅단을 선정이 되셨고요. 네,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대학은 다시 사전 진단 보고서를 교기원에 내시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저희 같은 컨설팅 위원들이 서류를 보게 됩니다. 즉 서면 진단을 하게 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서면 진단을 하시면서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교기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의 제출도 역시 교기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저희는 그 내용을 받아서 서면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 진단을 가게 되는 절차가 그 다음에 진행되고요. 이 현지 진단과 서면 진단에 따라서 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확인, 그거에 따른 내용에 대한 기술, 이 작업이 있어야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저희 진단위원님들이 교기원에 제출하게 되면 교기원에서는 다시 역시 진단 결과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대학에 보내드립니다. 이때 대학은 이 내용에 대한 이행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으로서 기초교양교육의 컨설팅의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서 접수 공문 발송과 더불어서 신청서 접수, 그리고 사전 진단 보고서는 현지 진단 2주 전에 제출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 전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의 현지 진단입니다. 현지 진단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설팅 위원과 대학 관계자들이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며 컨설팅을 해드리고 또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공간, 즉 장소를 대학이 준비하게 됩니다. 보통 컨설팅을 나갈 때는 3명이 나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3명 중에 한 분이 단장 역할을 하실 거고요. 이 3명 중에 1명은 일반 대학 교수님이 참여하십니다. 이런 구조로 대학 컨설팅 현지 진단을 하게 되면은요, 이때 대학에서 준비한 교양교육 관련 PPT가 있으면 그것도 듣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꼭 필요성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꼭은 아니지만 저희가 갔을 적에 이런 교양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그리고 실행에 옮겨주실 때 힘을 주실 수 있는 총장님이나 부총장님이 저희가 예방했을 그 시간 또는 저희가 컨설팅이 끝난 마지막에 총평할 때 참여해 주시면 아마 이 컨설팅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청서 접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 포맷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2020년도 전문대학 기초교양 컨설팅 신청서라는 것을 대학이 작성해서 교기원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현지 진단 희망 일자를 1에서 3순위 어느 날 정도로 뭐 희망한다라든가 기초 자료는 뭐뭐뭐뭐를 보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같이 다 요구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간단히 작성하실 거고요. 중요한 것은 컨설팅 신청 이유가 무엇이신지 이런 것도 기재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기타란에. 이런 어떠한 그 컨설팅 신청서를 하시게 되면 일정이 정해지고 대학에서 준비하실 것은 아시다시피 이런 거를 저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사전 진단 보고서입니다. 제가 그냥 저희 학교가 2018년도에 했던 그냥 겉표지를 지금 잠시 그냥 따왔는데요. 오산대학교 사전진단보고서 해서 사전진단보고서에 대한 어떤 총장님의 직인이 찍힌 거를 같이 그 서류 안에 넣으면서 내용으로는 1장, 2장, 3장, 4장에 따른 오늘 제가 컨설팅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다 담겨진 그런 어떤 자료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즉 컨설팅을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 이유 등을 기술하실 거고요. 대학의 개황, 그다음에 결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현지 진단 가기 2주 전에는 반드시 대학에서 제시해 주시면 저희 컨설팅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충분히 읽으시고 내용에 숙지하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현지 진단 가시기 전에 준비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마다 이제 뭐 다 다른 형태로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제가 띄웠습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양교육 전담부서 주요 활동 및 보직자 현황. 그래서 뭐 연도별로 어떠한 내용과 활동이 있었고 그때 보직자는 누구였노라 딱 보시면은 교무처장이 겸직을 했구나라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교양교육센터라는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는 아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구성원의 이해는 어떠한가 이거는 학교마다 다 다각적으로 지금 이제 풀어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도 다르게 지금 풀어낸 거를 예시로 보여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이행동의서가 있습니다. 개선 계획, 즉 컨설팅 진단 결과 보고서에 컨설팅단이 기술한 영역별 개선 권유사항에 따른 대학의 개선 계획을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단기, 중기, 장기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작성을 해서 드렸었는데 요즘은 꼭 그렇게 너무 힘이 들다라는 표현도 하셔서 일단은 이행 동의서라는 거로만 저희가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장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장기적인 플랜을 만든다거나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권유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교양교육의 컨설팅 진단 항목 및 보고서를 작성하심에 있어서 무엇을 물어보셔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확인하셔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영역입니다. 저희가 크게 1, 2, 3, 4영역인데요. 1영역에서는 진단 항목이 총장 및 구성원의 교양교육 의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단 항목을 보시면 1의 1의 1 대학 총장은 교양교육의 의의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시적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는 대학 구성원이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내용은 사전진단보고서에서 대학에서 작성하신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인식 정도와 철학 또는 지속적인 지원은 어떠신지 이런 걸 이제 문건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보직기간 또는 어느 분이라는 거 이게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서류 안에서 보시면서 이제 사전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직 교수들, 학과 교수 뭐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정도 이런 것들을 학교가 서술한 거를 보시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게 되겠죠. 이때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기본적인 화면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이 주황색 화면 내에 우리 컨설팅 위원님들을 위한 좀
방향성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먼저 전문대학 특성상 전공교육 대비 교양교육 중요도를 낮게 인지하는 경향, 이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좋다 나쁘다를 할 수는 없지만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보면은 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히나 보건계열 같은 경우는 전공교육 중요성이 우선이라는 것에 의하여 교양교육 비율 증가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저희도 다 가서 경청하고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총장님의 교양교육 필요성 또는 교육과정 운영 방향성 확보 및 지원 의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중에서도 교과와 비교과 교육과정의 교양이 어떻게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으면서 또는 서류로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 지속적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교양교육센터를 독립부서로서 설치를 하셨는지, 또 창의 인성교양센터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다 들으시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사항을 제가 이제 이런 표시로 나타냈는데요. 항상 사전 진단 보고서를 기준하여 교양교육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보직자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단독센터장인지 아니면은 교무처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질의하실 수 있고요. 교양교육 관련 역량 향상을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등등을 건의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교직원의 교양 필요성 인식 개선 의지를 계속 들어보셔도 되고요. 서로가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질문과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것이 저희 컨설팅 위원님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영역으로 가겠습니다. 이 영역은 진단 영역이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진단 항목은 대학 전체의 교육 목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교양교육의 목표는 대학의 교육 목표 및 대학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전진단 보고서에 대다수의 학교가 아주 잘 기술해 주십니다. 대학의 설립 이념, 목적, 목표, 인재상, 핵심 역량 등과 교양교육의 목적, 목표 등을 잘 기술해 주십니다. 또한 대학교육의 목적, 목표와 교양교육의 목적, 목표 간의 연관성 기술도 잘 해주시는 학교도 있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의외로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설정 과정에 대한 기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도록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위원님들이 하실 역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대학 전체의 교육 목표와 교양교육의 철학, 즉 목적, 목표 등이 정확히 설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자료를 여러 방편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전진단 보고서가 뭔가 답을 안 주신다면 학교 홈페이지를 보셔도 될 듯 싶습니다. 대학 교육의 목적, 목표는 대부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양교육의 목적, 목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 교육의 목적, 목표가 교양교육의 목적, 목표, 물론 일치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위원님들이 보시는 역할은 사전진단보고서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확인이 필요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의 정합성을 확인하신 후 교양교육도 교과 과정의 한 부분임을 충분히 학교 측에 전달하는, 즉 설명이 필요하십니다. 또한 핵심 역량을 제시한 학교의 경우는 설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그것이 과연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학교가 정확하게 학교의 설립 이념, 교육 목적, 목표와 다 맞는지, 인재상과도 맞는지 등등을 좀 여쭤보시는 시간, 그리고 교양교육에 부합하는
핵심 역량인지 등을 질의와 설명을 통해서 컨설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역에서 두 번째입니다. 교육 목표 및 교육 과정의 편성 부분을 묻는 진단 항목입니다. 교양 교육 과정은 교양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교육 과정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표를 아예 제시해 드립니다. 즉 졸업 이수 학점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양 필수 교과목 운영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은 어떤지를 아예 표로, 왜냐하면 다 구술하시기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저희가 이렇게 개설 수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볼 수 있도록 드립니다. 즉 학교마다 교양의 분류 체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교양 필수, 교양 선택, 직업 기초 교양으로 나누는 대학도 있고요. 대학 공통 교양, 학과 선택 교양, 개인 선택 교양 이런 분류도 하시고요. 인성 교양, 융합 교양, 소통 교양 또는 핵심 교양, 전공 기초 교양, 기초 융합 교양, 직업 기초 교양 등 학교마다 굉장히 그 분류의 단어가 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편하시라고 제가 예시를 한번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데요. 컨설팅 위원님들이 이제 위원님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양교육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양기초교육의 목표와 교양 과정 내의 담당 영역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이 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양기초교육원에서 교양이 가져야 할 목표는 가나다라마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역할에서의 그 교육과정 내의 영역은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은 가장 기초라고 해서 기초교육이라고 봅니다. 또한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역시 기초교육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와라, 인간과 세계에 대한 가치관,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은 교양교육이고요. 마바의 공동체의식, 시민정신,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등은 교양일 수도 있지만 소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교기원에서 설정한 교양교육의 목표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건대 저희가 진단, 그러니까 컨설팅을 가셔서 해주셔야 될 내용은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또는 개선과정, 개선 방안 이런 마련 및 시행, 결과에 대한 주기적 환류 및 보완, 질관리 결과 이런 자료들을 다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제시가 되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교양교육의 학제별 이수 과정을 확인하십시오. 표에서 보시는 거 커리큘럼도 보십시오. 학칙도 보시고요. 학사 운영 규정 등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하실 것은 전공기초교양이라는 내용의 과목들이나 직업기초교양은 엄밀히 보면은 지금 말하는 보편적인 교양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전공 영역으로 포함하십시오. 또는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 컨설팅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양기초교육의 목표에 따른 교양교과목 담당 영역, 예를 들면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이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것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컨설팅 해드리는 겁니다. 이때 교육과정의 편성 기준은 학교마다 가장 어려움을 표시하는 부분이신데요. 전공대 교양의 이수학점 비율을 제가 실수를 했네요. 4대1 비율을 좀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5% 내지는 뭐 더 좋으면 30%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만 이 부분의 필요성을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역의 두 번째입니다. 교양교육과정과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들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입니다. 이때 학교마다 다양한 비교과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를 교양이라고 정의하고 학점까지 부여합니다.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교양 교과목으로서의 본질을 유지하고 관리되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가서 컨설팅 해주실 부분은 전공 성격이 강하거나 학술성이 부족한 취업준비용 교과목이라든가 단순 체험형 교과목들은 재검토를 하신 후 비교과로 운영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든가 요거는 전공으로 보내어 교양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영역으로 재배치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교양의 본질인 교양기초교육의 목표에 기준하고 있는가, 또는 학교 내 운영 주체기관이 어디인지 교과목에 따라서 완전 취업을 위한 과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인지 등등 질문을 해서 내실 있는 교양, 교육, 연계, 비교과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